그러고 보니까 삼투압이 증가할 때는 언제 삼투압이 증가하지에 대해서 안 했네. 염분 섭취가 많을 때, 즉 나의 체액에 용질의 양이 더 많아졌을 때, 또는 어떨 때,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때는 내 체액에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삼투압이 증가하는 경우죠. 또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도 땀을 많이 흘리겠죠. 자, 삼투압이 감소할 때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했을 때. 근데 의도적으로 물을 먹지 않는데도 과도한 수분 섭취하는 경우가 있나? 언제죠? 맞죠? 수박 같은 거 많이 먹을 때 오줌량 많아지잖아요. 자, 요렇게 하고 보니 순이가 어떤 의문이 생겼대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 과도한 염분 섭취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가 물을 마셔서 조절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물을 마셔서 조절하기도 하고, 그거는 외부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 몸 안에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수가 과도한 염분 섭취라는 말을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저염식과 관련되나요? 라고 물어요. 어때요?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어쩌다가 한두 번 짜게 먹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짜게 먹는 사람이라면 삼투압이 자꾸 증가하니까 정상 수준으로 삼투압을 유지하는 이 작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또는요, 과도한 염분 섭취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물 섭취량이 많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체액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체액의 양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몸이 자주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런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물을 섭취한다, 그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순이가 다시, 그런데 선생님, 선수들이 보면 운동을 할 때 물을 마시지 않고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데 왜 그들은 스포츠 음료를 마실까요? 라고 물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땀을 정말 많이 흘리는 사람의 경우에 물을 자꾸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랑 같아지지 않을까요? 물을 자꾸 먹게 되니까 결국은 오줌량도 증가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스포츠 음료가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그래프 분석하는 거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혈중 ADH 농도가 높아져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괜한 질문을 했죠. X축이 원인이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ADH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1번 P1, P2에서 콩팥의 수분 제흡수량을 비교하시오. 어디가 더 많으니?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판단 이유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어보세요. 반드시 꼭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적어보라, 설명해보라 라고 하는가 하면 아는 바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친구가 물을 때 내가 대답을 하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모르는구나. 이 친구는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를 알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1, P2에서 콩팥의 수분 제흡수량을 비교해라. 수분 제흡수량은 언제 많아지지? 그렇지. ADH 농도가 높을수록이죠. 그럼 지금 ADH 농도가 높은 것은 P2죠. 그죠? 그래서 수분 제흡수량은 혈중 ADH 농도가 더 높은 P2에서 더 높다라는 것을,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럼 2번 P1, P2에서 배설된 오줌의 양 비교해 볼까요? 자,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렇다면 어디가 오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P1이 오줌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P2에서는 ADH가 많이 분비되어서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므로 오줌량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P1, P2에서 배설되는 오줌 삼투압을 비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줌 삼투압, 오줌 농도는 어떨수록 더 높은 거예요? 진한 오줌일수록이죠. 즉 오줌량은 어떨 때예요? 오줌량이 적을수록, 오줌량이 적을수록이죠. 어디가 오줌량이 더 적어요? P2가 오줌량이 더 적었죠. 왜냐하면 P2에서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소량의 진한 오줌을 누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P2에서 과격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면 혈중 ADH 농도는 어떻게 될까?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혈장 삼투압은 P2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죠. 높아짐으로 ADH 농도도 높아지겠죠.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자. 2번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줌량 많아지겠죠. 그때가 1구간이고 2구간은 오줌량으로 보니 오줌량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도 정상으로 됐다는 거죠. 이렇게 오줌 생성량을 보고서 지금 현재 혈장 삼투압이 낮은지 높은지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같이 해 볼까요? 구간 1, 2에서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을 비교하시오. 여러분 오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오줌 삼투압도 높았잖아요. 그죠?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오줌 삼투압도 낮았죠. 그래서 요거 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1구간에서 오줌 양이 많아요. 묽은 오줌. 이 말은 오줌 삼투압이 어떤 거예요? 오줌 삼투압이 낮다는 거죠. 오줌 삼투압이 낮은 이유는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어땠기 때문이다. 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은 2보다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다 낮다는 것을 오줌 생성량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 1, 2에서 혈중 ADH 농도랑 수분 제흡수량, 이거 두 개 같은 말입니다. ADH가 높을수록 수분 제흡수량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 그래프를 근거로 한번 판단해 보자. 어디가 ADH 농도가 더 높았을까?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2가 더 많았죠. 2가. 1은 지금 오줌 생성량이 많죠. 자, 이 그래프를 근거로 해석합시다.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것은 수분 제흡수가 그렇지 적었고, 즉 ADH 농도가 낮았다는 거죠. 따라서 1보다는 2가 ADH 농도, 수분 제흡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땠습니까? 조금 어려웠나요? 자, 그래서 충분한 복습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상성 마지막인 체온 조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